안녕하세요. 월간 통상 100호 기념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주입니다. 다가오는 9월이면 드디어 월간 통상이 100호를 맞이합니다. 2012년 6월 함께하는 FTA 창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제호를 통상으로 변경을 하면서요. 더 많은 학계 전문가 그리고 독자분들과 함께 국내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 왔는데요. 자, 이번 100호를 맞이해서 그간 걸어온 통상 매거진의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위기로 본 웨비나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는 특별한 5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호명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최영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국자통상전략센터의 박정준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보협회의 김은기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코트라 윤영기 수출전문위원님도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서보상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2년 6월 함께하는 FTA 창간을 시작으로 또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통상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전문성을 갖춘 또 종합적인 통상 매거진으로 변화하면서 현재 100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매거진 통상의 콘텐츠 내용과 구성,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준 교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호를 바꾸면서는 그 영역도 확대되고 그리고 정보 홍보지란 특성 이미지라기보다는 통상과 관련된 전문 잡지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지 않았나 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집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통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걸 통해서 이슈를 먼저 이제 제기하고 깊이 보기를 통해서 심화된 내용을 원하는 독자의 그 요구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마주보기를 통해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대담식으로 풀어주면서 주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시도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용의 깊이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 좋은 전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또 독자층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호까지 발행을 앞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박정준 선임연구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함께하는 FTA에서 통상으로 진화하면서 100회를 맞이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초기 함께하는 FTA는 그야말로 그 정책 홍보지 성격으로 기체결한 FTA들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알리는 소통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FTA 정책에 대해 국민분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뭔가 친근했던 이미지들이 좀 더 진중하고 진지한 이미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1월 통상인데요. 그 이후에는 FTA뿐만 아니라 WTO 등 비로소 통상의 양대 산맥이 이제 모두 갖추어진 그런 매체로 성숙화된 것 같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거나 일본의 수출 규제, WTO 위기감 고조 등 또 코로나 문제 등 FTA를 초월한 다양한 통상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내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아주 시의적절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정준 선임연구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함께해준 독자들의 사랑을 언급해 주셨고요. 또 FTA를 초월한 통상 대내적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맞춰서 또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또 서보상 선생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 의견과 선임 연구원님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통상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매거진 통상은 전문성과 홍보성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국제경제학의 지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시기적절성과 국제교육에 대한 전문 용어 해설, 그리고 실무적인 지식까지 작지만 강한 잡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홍보지나 경제 전문지는 어렵고 지루한 경우가 많은데 매거진 통상은 잡지의 분량과 구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잡지가 너무 두꺼우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책이 두껍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구성이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도 쉬웠습니다. 또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교육사와 현재 국제통상의 트렌드, FDA 핵심어들 등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책자였습니다. 네, 서보성 선생님은 독자의 입장에서 또 교육적 측면에서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재미있는 내용이 두껍지 않은데 또 안의 내용을 알차고 또 일관된 스토리, 거기에 간결한 목차 등이 읽기 쉽게 독자들이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윤영기 수출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통상이라는 제호로 이제 바꾸면서 전문성을 추가한 것은 아주 비적절한 변화였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8월 현재 구성을 보면은 미리 보기, 깊이 보기, 마주 보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커버 스토리, 초대석, 집중 조명, 한국어 빛낸 물건들, 해외 무역 지상 중계, 통상통, 무역 소식 등등 구성과 내용도 아주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방향도 옳았고 상황에 맞게 잘 변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을 아우르는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대에 맞춰서 잘 변화하고 있는 통상 매거진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김은기 한국사보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소식지로 2012년 6월에 창간한 함께하는 FTA는 작년 1월에 통상으로 제호를 바꾸고 그동안 국내의 경제나 무역 등의 여러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책 매체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통상 매거진에 대해서 5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근데 정말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독자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종이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정기 간행물이나 아니면 서적 등의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사보협회 김은기 회장님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국내 매거진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정기 간행물, 서적 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체에서 특정한 전통 매체의 이미지, 독자들에 대한 존중, 독자들에게 빠른 이해력과 열동률 등 온라인 매체가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장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서적과 매거진 그리고 정기 간행물들이 끊임없이 창간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도 꾸준하게 정기 간행물들이 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은기 회장님께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프라인 매거진이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서 전환이 모두 성공했다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 혹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한 현재 가장 바람직한 매체 형태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매체들은 매우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매체로 전환할 때는 많은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콘텐츠의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해 없이 온라인 매체에서 오프라인 매체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원칙은 사실은 독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온라인이 대사라고 바꾸기보다는 또 오프라인 매거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거진 통상 역시 현재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이 오프라인 책자 형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는 박정준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현재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해진 일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전 책은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통상이라는 주제는 우리 국민분들의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국한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책자 형식을 유지해서 한 분 한 분의 기호까지 최대한 고려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책자가 이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각종 관공서나 이제 기관, 대학 등으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의 오프라인 책자 형식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단견입니다. 네. 박정준 연구원님은 또 지금의 오프라인 매거진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의 매거진 형식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호의 문제다. 조금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은기 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이해는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 개념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영기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매거진이 오프라인 책자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기관이나 그 조직의 그 과거 역사나 혹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던 자료들을 인쇄물로 보유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온라인 형태의 정보는 신속성 측면에서는 뭐 편리하겠지만도 오프라인 형태의 통상 같은 매거진도 그 고유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책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영기 위원장님도 역시나 오프라인 형식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분이 좀 공통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 흐름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채팅방을 봤더니 실시간으로 손으로 넘기고 눈으로 읽는 것이 교육의 또 질에도 또 효율도도 좋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거진이 오히려 희소해져 가는 또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는 소비되지만 오프라인 매거진 콘텐츠는 소장된다라는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네요. 이렇게 매거진 통상이 지속적인 과제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타깃층 그리고 그에 맞는 콘텐츠 설정이었습니다. 정부 발행 매거진으로서 또 무역 정책 및 이슈 등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매거진의 성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코어 타깃층을 명확히 정해서 지금보다 전문성을 갖춘 매거진으로 변화를 이뤄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지금 닥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최영준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통상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태생이 어쨌든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듣기 위해서는 컨텐츠 설정에 대해서 또 다른 요소는 유용성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매거진 통상이 비교적 그 콘텐츠 설정에 있어서 잘 그 지혜롭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그 깊은 얘기뿐만 아니라
또 가벼운 얘기들, 또 재밌는 얘기들. 그러니까 즉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나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목적과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 그 컨텐츠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영준 교수님은 정부의 통상 정책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 목적을 계속 유지하되 또 유용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타깃층 설정보다는 유용성을 가지면서 일반 상식과 재미로 인해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운영이 된다면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준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은 결코 특정 타깃층에 한정된 주제일 수가 없어요. 통상이라는 주제 자체가 당장 우리의 산업, 우리의 시장, 또 우리의 생활, 또 다른 축으로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인데 이 코어 타깃층을 한정하다 보면은 분명 누군가는 소외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코어 타깃층에 앞서가지고요, 코어 토픽, 그러니까 즉 중요 주제를 적시에 다뤄서 이 전문성을 갖춘 매거진으로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가 이것이다 라고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현재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전문성도 쫓으면서 이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필진을 찾아내려는 노력 역시 이제 게을리할 수 없겠죠. 통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고 또 어렵고 또 어렵지만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발행 매거진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코어 타깃층도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어 타깃층만큼 코어 이슈와 또 쉽게 풀어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의 서보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에게 이 통상에 관련된 수업 자료로 우리 이 매거진을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이시자 또 사회 선생님이시잖아요. 통상 매거진의 내용과 수준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독자의 입장에서 책의 전문성이나 구성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성이 혹시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이제 국제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매거진 통상의 내용과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깊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적정한 깊이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 너무 잘 읽고 있고 이걸 어떻게 수업에 응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의 매력은 이제 국제 교육 이론을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저도 이제 실무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실물 경제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통상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천군만마하던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교재였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제 매거진 통상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제 교사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칼럼이라든지 어떤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도 있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 더 자료들이 들어와 준다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듯이 미래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서보상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요. 채팅 글에도 정말 교재로 활용하시다니 센스 넘치시는 선생님이세요 라는 글도 있었는데 국제 통상 이론을 실무 경제에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홍보성과 전문성을 또 골고루 균형 있게 잡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나아갈 방향으로 또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칼럼과 논평이 추가된다면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통상 매거진의 주요 구독층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초보 수출 기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코트라의 수출자문위원님이신 윤영기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수출 전문위원으로서 이 자문을 하실 때 기업들의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코트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층 분석 코너를 한번 생각했어요. 뭐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해외하고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떤 행태로든 그 수출애로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한 그 이슈가 있는 사례를 선정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해외 규격 인정 코너입니다. 그 제품 경쟁력에서 제일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가 해외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정입니다. 해외 규격 인정 획득 지원 사업은 관련 기관들에서 여러 형태로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기업들 입장에 봐가지고 특히 그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내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될 그 소요 비용,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코너입니다. 내수기업이나 수출기업들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자금이고 조직이고 인원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도 자기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코너 신설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네,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또 실시간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 코너나 제안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상황에 따른 심층 분석 코너, 두 번째 해외 시장의 규격 인증 관련 코너,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코너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성행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통상 매거진 역시 소재의 고갈과 또 방향성 제시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거진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제안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박정준 연구원님께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코로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성행 등으로 이 세계 무역 시장이 침체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소재가 좀 다양해지고 방향성 제시 역시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로축으로는 이제 현재라는 그 통상의 관련 시점 이슈들을 담아내면서 이들과 관련되거나 유사했던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회상해 보면서 이제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과거의 무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이 가로축, 시간축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 콘텐츠 다양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로축 역시 그 독자층의 다양성이라거나 또는 주제 범위의 다양성을 동시에 모색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가, 산업, 사회로 세로축을 구성해서 콘텐츠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해당 정책이 우리 산업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이 사회, 즉 우리의 일상에 동화가 됐을 때 과연 통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독자 연령대를 세로축으로서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어르신부터 초중 고등학생까지 이 다양한 독자층이 즐길 수 있는 통상 콘텐츠를 연구하는 겁니다. 통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어른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국사와 세계사, 또 젊은 층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한류 등과 관련된 문화, 체육 등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준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사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또 무역을 없이 또 무역을 무시하고 나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 통상 매거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하고 반드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과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의견을 개진해 갈 때
오히려 그 산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해외 시장의 개척 또 확대 이걸 통해서 국민의 그 국가 경제의 발전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세계 시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보험이 팽배해지면서 오히려 매거진 통상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통상 매거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때다. 그리고 통상과 산업을 연계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책지라는 성격과 그리고 무역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매거진이 꼭 갖춰야 할 새로운 시도라든지 참신함이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매체 형태의 변화 외에도 가독성과 독자 충성도 그리고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최영준 교수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서보상 선생님께서 이 통상을 통해서 국제 경제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되게 그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잡지들을 많이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통상에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대학생 리포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 무역학이나 통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사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기사를 작성하여서 듣는 또는 읽는 방식,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 통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잡지에다가 게재하면 좋지 않을까. 좀 통상이 이런 미래 세대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다양한 제도나 또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코너 등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박정준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이란 매체가 읽을 거리이기 때문에 읽는 방법의 다양성을 먼저 추구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100회까지 오는 동안에 다양한 시도들과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줄글을 만화나 카드 뉴스 방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런 것들 역시도 읽을 거리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통상의 핵심이 사실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미 시도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아예 오프라인 만남 등을 통해서 소통 채널의 다양성과 확대를 동시에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쉽지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마치 북콘서트처럼 정책지 통상에 대한 독자층과 최근 몇 개월간 인기 콘텐츠의 필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면 관계상 다 씻지 못했던 이제 다양하고 깊은 통상 이야기들을 소통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통상이라는 잡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통상이라는 주제 자체에 대한 국민분들의 흥미도를 높이는 것이 100회 이후에 통상 매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저부터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혹시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상의 핵심은 소통인데 유튜브나 오프라인 모임 등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영기 위원님의 아이디어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계속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데, 물론 뭐 국제 통상을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또 느끼고 또 자기 생활하고 밀접하지만도 이 통상이라는 그 매거진 잡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독자층은 어차피 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배포 수량을 좀 확대함으로써 어떤 독자층을 좀 많이 우선 넓히는 게 아이디어다.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통상 매거진을 접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그 부탁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기업들이 통상 매거진을 더 잘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보상 선생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볼까요? 저는 1번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책 부수 2만 부 너무 작거든요. 부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게 널리 소문이 난다면 보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매거진 발행 부수를 좀 늘려서 학교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 배부해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든지 또는 매거진 이용 수업, 즉 활용 수업, 저희가 NI 수업이라고 하는데 NI 활용 수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은행에 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KDI에서도 경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컨텐츠들을 좀 코너를 좀 넣어서 한다면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거진 통상에 담겨 있는 주옥 같은 지식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헤쳐 나가는데 정말 든든한 나침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거진 통상의 주옥 같은 지식들이 중고등학생한테 많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판매 부스를 늘려서 또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많이 분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은기 회장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통상이 오프라인 책자 형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통상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주 독자층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정책지가 가지는 통상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위 있고 또 주요 이슈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필자의 발굴과 다양한 해외 정보의 빠른 전달, 그리고 독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이 다소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은기 회장님께서도 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통상 매거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5분이 모여서 열띤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백호의 의미로 또 매거진에 지나온 시간과 오늘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또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면서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 채팅창을 보면서 좀 질문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좀 독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개된 통상 매거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다면 어느 게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최영준 교수님의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뭐 통상 관련된 매거진을 거의 보고 있고 해서 다 재밌는데요. 저한테 인상 깊었던 주제는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디지털 텍스 그 이슈가 저는 기억에 남고요. 사실 디지털 텍스라고 하는 건 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통상의 이슈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우리랑은 뭐 별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통상의 이슈에서 저희가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를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에서 매거진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슈들 또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이슈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슈들을 먼저 이 잡지에서 그 이슈를 제기해줬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그 디지털 텍스가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독자 질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통 칼럼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수출 전문가로서 어려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영기 위원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참 또 의외네요. 저 개인적으로 거의 한 40년간 오로지 그 무역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면서 터득한 그 해외 판매 노하우 또 해외 마케팅 경험을
우리나라 그 내수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이제 전수한다는 그 자부심과 그 사명감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장 방문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제 업체를 방문해야만이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또 평가도 하고 또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소위 이제 BMW죠. 버스 타고 지하철 몇 번 환승하고 걸어서 업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1시간 반, 어떤 경우는 뭐 2시간도 걸립니다. 뭐 요즘 같이 이런 뭐 폭염에서 또는 뭐 영하 한 10도 이하의 겨울에 사실 좀 힘들죠. 또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 현장 방문 대신에 뭐 비대면 컨설팅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그 현장을 그 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애로는 있지만은도 사명감으로 열심히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뭐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도 독자분들이 질문을 쭉 해주셨는데 방송을 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박정준 박사님께서 오랜 기간 매거진과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감이나 감회가 좀 궁금해요. 이제 100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통상이라는 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게. 근데 이제 그 통상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또 그 이후에 정책의 결과나 효과를 느끼실 때 이게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국민분들 사이에서 뭐 능력이랄 거 없지만 제가 가진 어떤 작은 지식들이 그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게 당연하게 주어진 역할이 결코 아닌 만큼 앞으로도 조용히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지금까지처럼 해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통상 매거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최용준 교수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통상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봐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박정준 선임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참 감격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맡은 바, 또 주어진 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은기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통상이 좋은 면으로 나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윤영기 코트라 수출전문위원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도 오늘 뭐 아주 소중한 그 기회가 되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통상 매거진을 저도 주변에 또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거진 통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보상 선생님의 또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박정준 우리 선임연구원님 집필 꼭 한번 얼굴이 어떤 분이신가 뵙고 싶었는데 뵐 수 네. 있어서 영광입니다. 일단 열심히 가르치고 통상을 통해서 정말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만남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통상 앞날에 월간 통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의 소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주였습니다.